등차 수열의 합에서 일정한 개수를 끊었을 때 그 덩어리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등비 수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요거는 메모해 두시면 좋겠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귀퉁이 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부터 쌤이 10개씩만 끊어 볼게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가지고, 여기가 등비 수열이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S10 이렇게 나타내 보고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S20이라고 나타내 보고요. 마지막 30번째 항까지를 S30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항을 10개씩 끊었잖아요, 그지? 그리고 밑에 써놓은 수열은 등비 수열이야. 해서 첫 번째 덩어리를 T1, 두 번째 덩어리를 T2, 세 번째 덩어리를 T3.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요, T1, T2, T3의 관계. 왠지 느낌이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의 합일 때도 등차 수열을 이뤘으니까 등비 수열의 합에서도 등비 수열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적용하면 이제 제일 베스트고요. 자, T1이라는 거는 S10과 같죠, 그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쭉 가서 10번째 항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T2는요, 11번째 항부터 12번째, 20번째까지 항의 합이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락 T3. 이거는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T1, T2, T3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 보고 싶어요. 등비 수열이라고 했지, 그지? 자, 가볼게요. 첫 번째 항에서 11번째 항까지 항의 차이는 10개 차이가 납니다. 10개 차이가 났을 때 등비 수열은 공비가 몇 번 곱해줘야 되니, 종료? 10개. 그래서 곱하기 R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도 12번째 항이 되려면 R 10제곱을 곱해야겠지, 그지? 다 똑같아. 마지막 항도 마찬가지. 여기도 R 10제곱을 곱해야 돼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T1이라는 녀석들을 각 항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 R 10제곱씩 곱해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 밑에 있는 T2 항이 되거든. 그렇다면 이거 전체에 R 10제곱이 공통인수로 존재하니까 T1이라는 녀석에다가 R 10제곱을 곱하면 T2가 되더라. 이해되나요? 괜찮나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T2에서 T3로 넘어갈 때도 봅시다. 11번째 항이 21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 10번 곱해야 돼. 12번째 항도 22번째 항이 되려면 마찬가지. 20번째 항이 30번째 항이 되려고 해도 공비 10번 곱해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T2 전체 항 각각에다가 공비를 10번 곱해야 T3가 되더라. 자, 그러면 T1, T2, T3를 봤을 때 얘네들은 또 마찬가지로 공비 10개짜리를 똑같이 곱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그 다음 넘어갈 때는 이제 31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도 공비 10번 곱하는 관계야. 이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T1, T2, T3 이렇게 등비 수열의 합을 나타냈는데 그 10개씩 끊어놓은 T1, T2, T3를 봤을 때 얘네들끼리 등비 수열을 이루더라. 공비가 얼마짜리? 지금은 R 10제곱짜리인 등비 수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얼마나 간결해지는지를 보자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다. 그러면 아래쪽 풀이를 잠깐 보고 오면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 일반 그 합 공식에다가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3이다. 여기도 공식이 적용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관계식을 가지고 뭐 R 몇 제곱이 얼마다 이렇게 도출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 공식에 적용해서 조금 전에 구해놓은 여기 보면 R 5제곱이 2다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좀 간결하게 가보자고. 잘 봐. 첫 번째 항부터 여기를 A1이라고 할게요. 다섯 번째 항까지 A5. 지금 항 5개지, 그치? 5개 끊어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여기를 A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만큼 합이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3이래. 즉, 요만큼이 3이래. 그러면 그 밑에 존재하는 여기 5칸은 얼마니? 그러니까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전체 3에서 1 빼면 되잖아요. 그지? 여기가 2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5번째 항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도 항의 개수는 몇 개지? 5개지. 11번째부터 11항부터 15항까지니까 이해되나요? 5개니까 어때? 첫 번째 항부터 5항까지 5개,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5개, 11번째부터 15번째까지 5개, 다 5개씩 끊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똑같은 개수로 끊어놨을 때 조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얘네들끼리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등비수열 해결을 해보죠. 1이라는 합에서 2라는 합으로 넘어가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네. 얼마야 그러면?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지금 4라고 한 거는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었으니까 문제에서 묻는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까지는 1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하거나 아니면 3 더하기 4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7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괜찮니? 그러면 물론 공식에 집어넣어서 푸는 게 기본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 버전이 요거니까 이거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아 이해되니? 오케이. 이 정리였고요. 넘어갈게요. 오늘은 원리합계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노트에다가 같이 적어가면서 공부하자라고 했으니까 노트 꺼내 보시고요. 없는 분들 아까 나눠드린 A4 그리고 종이에다가 적어보면서 이거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적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내용부터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결론은 이제 등비수열을 적용하기 위함인데 내용 잠깐만 보면 원리합계는 뭐냐 봐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 통장들 다 있나요? 쌤이 명절 때 용돈 받으면 절대적으로 개인 통장에 넣으라고 했잖아. 그런 얘기 했었지. 나중에 못 받는다고 이제 본인 통장으로 챙겨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우리가 돈을 넣어놓는 목적은 아니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챙겨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을 입금을 해놨을 때 일정 기간이 흐르면 이자를 붙여줄 건데 내가 처음에 넣었던 금액과 붙어놓은 이자 전체 합쳐서 내가 나중에 가져갈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를 구해보는 게 원리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총 금액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원금은 A1이라고 했는데 원금이 뭐 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지 맘대로야. 어쨌든 처음에 집어넣는 금액이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연이율 R이라고 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매월 이자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월이율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연이율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자를 붙여주긴 하는데 연이율 R이라는 거는 1년이 지나야 이자가
R로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야. 연이율. 그럼 월이율은 한 달, 1개월이 지나야 이자를 붙여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이거야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그랬을 때 N년간, 여기서 N년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간 예금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10년이면 10년간 예금을 했을 때 10년 뒤에 내가 처음에 넣었던 원금 얼마와 그 다음에 그동안 매년 이자가 붙었을 텐데 그거 다 합쳐가지고 얼마일까 요거를 계산해 보는 게 원리합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단리법, 복리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봅시다. 아래쪽에도 예시가 있긴 한데 노트에다가 적어 볼게요. 단리법. 요거 한글 안 적어도 돼. 그냥 식만 적어봐. 단리법은 책에 한번 메모하고 올게요. 단리법은 이자를 붙여주긴 할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넣었던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줄 거래요. 그러니까 매년 이자가 붙을 거잖아, 그지? 그 붙는 이자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거고 맨 처음에 내가 얼마를 넣었느냐 그 금액만 쳐다보고 그래서 그 원금이 기준이 돼요. 이자를 붙이는 기준이 원금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N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원리합계 총 금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타임테이블이라는 걸 한번 그려볼 거예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래쪽에는 설명에는 표를 그려놨는데 앞으로 원리합계 구할 때는 선생님이 계속 이런 표를 그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편한 방법을 쓰시되 이렇게 타임테이블 한번 그려보세요. 자, 맨 첫 번째가 이제 입금하기 시작했다라고 해볼게요. 책에서 이제 원금을 A라고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A를 뭐 은행에다가 입금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흐르면 뭐가 붙죠?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 이자가 아까 R 비율이 이자 연이율이라고 했으니까 연이율 위에 적어 놓을게요. 연이율 R이라고 적용할 거야. 연이율 R.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연이율 10% 이렇게 백분율로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비율로 따져주기 위해서는 백분율을 비율로 따지려면 100으로 나눠서 결정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은 퍼센트 단위, 백분율 단위가 아니라 그냥 이율 자체, 비율을 준 거야. 자, 그러면 1년 뒤에 붙을 이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원금에다가 연이율을 곱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이게 다야.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1년 뒤에 10% 주겠대. 또는 0.1의 비율을 주겠대. 그럼 이자가 1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만큼이 지금 이자가 생긴 거야. 그런데 내가 나중에 찾아갈 때는 원금까지 같이 찾아갈 거잖아요. 그럼 1년 뒤에 내가 넣었던 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찾는다 그러면 이때 금액은 원금 더하기 이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원금 더하기 이자.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A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냈을 때 1 더하기 R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2년째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1년이 또 지났어요. 1년이 또 지나면 단리법의 기준이 맨 처음에 넣었던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겠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원금은 아직도 A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아까 기준이라고 적어뒀던 거. 그래서 역시 이자는요 동일해요. A 곱하기 R. 이율은 일정하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2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다 찾는다라고 하면 1년까지 쌓여있던 금액이 그냥 다 적어볼까요? 1년까지 아까 금액 계산했을 때 첫 번째 원금 더하기 이자 AR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1년이 또 흐르니까 AR이 한 번 더 생긴 거야. 그걸 이렇게 적어볼게요. 원금, 이자 한 번, 이자 두 번 이렇게 되겠구나. 괜찮나요? 그래서 A를 다 묶어내고 계산하면 1 더하기 2R 이렇게 되겠구나. 결국 뭐야? 1년이 흐를 때마다 원금 곱하기 연이율 이게 계속 하나씩 붙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원금에 변화가 없으니까 원금이 A로 고정돼 있으니까 붙는 이자도 AR로 일정하게 고정돼 있다, 그지? 그래서 3년째가 되면 이제 이자 따로 계산 안 하고요. 원금 바로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되겠니? AR이 3번 더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A를 묶어내면 1 더하기 3R 이렇게 될 거야. 아, 그러면 일반화를 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N년이 흘렀어요. N년째가 됐어요. 입금한 지 N년째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AR이 N번 더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내가 이 은행에서 그 돈을 찾는다라고 하면 1 더하기 NR 이만큼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단리법은요, 이자를 붙이는 대상 기준이 맨 처음에 넣었던 원금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복리법으로 가볼게요. 복리법. 그러면 단리법이랑 복리법의 단어를 잠깐만 보면 단과 복인데 우리가 단수 복수할 때 그 내용이지, 그치? 그러면 단수의 의미는 혼자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아까 이자를 붙여주는 대상이 원금으로 혼자 있는 거야. 그렇다면 복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지? 뭔가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책으로 잠깐 와볼게요. 복리법은요, 원금에다가만 붙이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 여기 앞에 여기 켜자.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니까 기준이 되는 녀석이 이자와 원금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1년 뒤에 이자가 한번 붙잖아요, 그지? 그러면 복리법에서는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붙여줄 거지만 1년 뒤에 붙었던 이자에 대해서도 1년 뒤에 또 이자를 붙여줄 거래.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단리법보다는 복리법이 낫겠죠.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붙여주니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도 타임테이블 그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복리법 상황은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복리법은 이자에다가도 이자를 붙여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원금은 A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연 이율은 R이라고 적용해 봅시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원금 이자 바로 한 번에 계산할게요. 원금은 A였고요. 1년 뒤에 연이율 R를 적용할 거니까 AR 요렇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은 A 1 플러스 R이야. 와, 여기까지는 복리법이나 단리법이나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그치? 자, 그런데 2년째부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원금에 대해서만 R이라는 연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적용되는 기준이 요 녀석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요 녀석이 이자율 적용 대상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거 가지고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원금처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이율인 R 곱한 게 되겠죠. 곱하기 R이라고 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2년 뒤에 이자를 붙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총 금액은 원래 1년 뒤에 가지고 있었던 원금처럼 보이는 요 녀석이랑 붙은 이자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A 1 더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되겠다. 조금 복잡해졌지만 그래서 공통인수인 A 1 플러스 R을 묶어냈을 때 맨 첫 번째 덩어리는 전부 나갔으니까 1이 남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더하기 R이 남겠네요. 그죠? 오, 그러고 보니까 괄호안이 1 플러스 R로 동일해서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되겠구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뭐 구간이 좀 좁긴 하지만 여기가 3년째라고 한번 봅시다.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가볼게요. 2년째까지 모아놓은 금액이 방금 적용했던 1 더하기 R의 제곱이었어, 그치? 여기다가 뭐가 돼야 돼?
그것이 다시 이자 계산의 기준이 돼서 곱하기 R한 이자가 붙을 거야. 괜찮나요? 2년째까지의 원금이 있었고요. 그거에다가 연이율 R 붙여가지고 이자까지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 모아놓은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붙이는 형식이야. 그러면 공통인수가 A 1 더하기 R 제곱이니까 묶어내면 1 더하기 R이 다시 묶일 거니까 1 더하기 R이 3번 곱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한 해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R의 지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게 보인다.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N년째가 됐어요. 맨 처음에 A라는 원금을 넣어놓고 내가 가만히 두면 매년 R이라는 이율이 붙을 텐데 이자 계산을 해보면 N년 후에는 A 곱하기 1 더하기 연이율의 N제곱으로 계산이 되겠다. 요게 복리법입니다. 알겠죠? 뭐가 더 유리해? 우리 입장에서 복리가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복리로 주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책으로 가봅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단리법, 복리법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나 만나게 될 애들은 전부 이제 복리법을 사용하는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인 적립이라는 걸 볼게요. 적립, 적금. 여기는 복리법을 사용하는 내용이더라. 복리법은 이자에다가도 이자를 붙이는 거야. 자, 봅시다. 적금이라는 거는 적금 들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적금이라는 거. 여기서 적은 쌓는다라는 의미인데 조금 전에는 맨 처음에 어떤 금액을 탁 넣어놓고 가만히 뒀잖아, 그지? 근데 이제 적금이라는 거는 그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뭐 매달 넣든지 매년 넣든지 일정한 기간에 따라 계속 똑같은 금액을 넣어볼 거래. 그랬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뭐 10년 뒤나 100년 뒤나 아니라 한 50년 뒤에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총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원리합계를 구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봐봐.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을 거래요. 뭐 10,000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 100만 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매달 넣을 수도 있고 매년 넣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연이율을 따졌으니까 뭐 매년 넣는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랬을 때 쌓여있는 모아놓은 전체를 더해보는 거, 그걸 해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봐봐. 매년 초에 적립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말에 적립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 그리고 미리 얘기를 드리면 아래쪽도 매년 초에 적립할 때와 매년 말에 적립할 때 시기 결과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매번 힘듭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쌤이랑 같이 할 타임테이블 그려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을 꼭 적용을 하셔야 돼. 어떤 문제든 나중에 되면 익숙해져서 이 공식으로 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타임테이블 그려서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일반적인 연이율 R과 그 다음에 N년 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거 말고요. 우리 뒤에 가보면 예시가 하나 있거든?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일반화를 바로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연이율은 5%, 아까 얘기했던 백분율 단위로 줬어요. 그럼 이거는 비율 단위로 고치려면 100분의 5 이렇게 돼야겠지, 그지? 100분의 5, 0.05 비율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이 녀석은 이제 말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에 하고 말에 하고 두 가지를 해볼게요. 알겠죠? 1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한다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매년 초, 매년 말 두 버전을 우리 도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노트로 가서 우리 또 해보자. 여기는 이제 매년 말이라고 했지만 첫 번째는 매년 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조금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도 이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매년 초, 매년 말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초와 말이 어떻게 구분되지? 이런 의문 하나. 그 다음에 쌤이 대학생 때 이제 수학과에서 되게 유행했던 게 보험 계리사라는 자격증이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냥 일반 자격증은 아니고 좀 전문 자격증인데 그거 쌤이 준비하면서도 이걸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쌤이 고민한 끝에 이제 타임테이블을 써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쭉.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5년 동안 적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5년 동안.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은 매년 초에 할 거니까 넣는 첫 번째 해 초, 말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1년째 흘렀어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10만원 넣을 거거든? 매년 초 여기다가 10만원을 넣었다. 단위는 만원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1년이 흘렀다. 1년이 흘렀다. 그러면 사실 뭐 1년을 정확하게 365일 계산해가지고 뭐 하루 차이의 이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지금 우리 할 때는 안 할 거고요. 나중에 혹시 디테일을 계산할 때는 그것도 계산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1년은 365일 정도로 계산한다라고 보시고요. 하루 차이는 그냥 무시합시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초에 넣었던 1년 뒤에 금액은 원금 더하기 그것의 이자 계산 이렇게 되겠죠. 이자가 지금 연이율이 5%니까 100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복리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10 더하기 뭐 계산해가지고 0.5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0으로 묶어내고 아까처럼 일반화를 위해서 표현만 해봅시다. 그럼 이 녀석은 1 더하기 100분의 5죠. 괜찮죠? 1 더하기 100분의 5. 그런데 문제 맨 끝에 보면 1.05의 5제곱은 1.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연이율 100분의 5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소수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1 더하기 0.05니까 1.0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괜찮죠?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째가 됐어요. 복리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10 곱하기 1.05를 다시 원금으로 보면서 연이율 5%를 적용할 거잖아. 그지? 한 번만 더 계산할게. 그러면 10 곱하기 1.05에다가 더하기 그것을 다시 원금처럼 보고 그것에 100분의 5 연이율을 적용한 이자 계산이 되겠다. 아까 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때요? 10 곱하기 1.05를 묶어내면 앞에 있는 덩어리 1 더하기 뒤에 있는 덩어리 100분의 5 0.05 그러면 뒤에도 1.05가 되겠다. 그죠? 아까 복리 계산했던 것처럼 따라서 10 곱하기 1.0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하면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1년이 지났을 때는 원금 10에다가 1.05라는 게 한 번 곱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년째가 되니까 10 곱하기 원금이 10이었는데 거기에 1.05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네. 그치? 와, 그러면 3년째가 되면 복리에 따라 10 곱하기 1.05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5년째 볼 거니까 괜찮아요? 5년째 지금 맨 처음에 넣었던 10만원 흐름만 보고 있어요. 쭉 봤을 때 5년이 흐르면 10 곱하기 1.05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적금을 한다는 게 뭐였어? 일정한 금액을 지금은 이제 매년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매년 또 넣어야 돼. 그럼 봐봐. 첫 번째 해 초에 넣었던 10만원은 마지막 5년 뒤는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1년이 흐른 시점에서, 즉 이 시점에서 다시 뭘 해볼 거냐면 10만원을 넣어볼 거야. 이게 우리가 할 적금이야. 알겠죠?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니?
얘는 1년이 지나야 이자를 붙여줄 거니까 요렇게 가야 이때부터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2년째, 즉 2년째가 되어야 그제서야 10 곱하기 1.05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해에 넣었던 10만 원보다는 1.05가 한 번 덜 곱해지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10 곱하기 1.05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2년째 초에 넣었던 녀석은 10 곱하기 1.05의 3제곱이 되겠죠. 곱해지는 게 하나씩 줄어들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표현해 볼게. 4년째에 넣었던 녀석은 지금 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만 원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 흐르잖아, 그지? 5년째까지 1년이 흐르니까 이자가 한 번은 붙겠지. 그래서 10 곱하기 1.05가 한 번 이렇게 곱해질 거야. 됐나요? 사실 뭐 5년째까지라서 중간에 뭐 제곱인 거 하나 빠졌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5년 동안 매년 10만 원씩 넣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찾을 금액은 이거 다 더해서 받아와야 되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원리 합계를 구해볼 거다라는 얘기야. 되나요? 자, 그러면 뭐 크기 관계상 1.05의 1제곱부터 나열을 다시 해볼게요. 합계는 10 곱하기 1.05 1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1.05 제곱 더하기 쭉 가서 10 곱하기 1.05 5제곱 이거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죠? 그런데 덧셈을 하긴 할 건데요. 이 항마다 관계를 한번 보면 이거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10 곱하기 1.05고 한 칸 넘어갈 때 1.05 한 번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은 공비가 1.05인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괜찮니? 그거를 우리가 S 항이 5개니까 5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또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했었거든요. 맞지? 그러면 지금 공비가 1.05면 1보다 크니까 R 빼기 1, 공비 빼기 1로 갑시다. 알겠죠? 따라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항이 5개예요. 5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적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는데 그 넣는 금액마다 이자 계산을 복리로 쭉쭉쭉쭉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합계를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적금 계산이야. 괜찮지? 초와 말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고 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매년 말에 한번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타임테이블 또 그릴게요. 쭉 그리자. 이만큼. 자, 1년째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표현을 여기다가 말을 요렇게 했구나. 쏘리. 요거 좀 수정하자. 말이 초와 말이 가장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이 해의 말은 여기 있어, 그지? 조정할게요. 이거는 초는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해 초는 여기 맨 첫 번째 있는 거고 말은 예를 들어 뭐 12월이라고 하면 12월 초는 12월 1일이겠지, 그지? 12월 말은 12월 30일 또는 31일이 되겠지. 요 끝에 있어야 돼. 지금 위치 개설 잘못했다, 그지? 표현을 이렇게 다시 바꿔주세요. 자, 그럼 다시 말이라는 거는 초는 여기 있고
T2는 여기 있고 말은 여기 있어서 이제 우리는 요때마다 일정한 금액 10만 원을 넣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0만 원 한번 박아 넣어 볼게요. 10만 원 넣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아까 초에 넣을 때랑 말에 넣을 때 지금 차이가 보이니? 1년이 거의 다 지나서야 돈을 넣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자를 바로 붙여주나요? 아니지. 이자는 아까 1년이 지나야 붙여준다고 했어.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2년째라고 얘기하는 말에 가야 드디어 이렇게 이자가 한번 붙는 거야. 이자 붙는 과정은 이제 생략할게요. 1.05 한번 곱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3년째 되면은 2년째 말에 그제서야 1.05가 한 번 더 곱해져서 2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써봅시다. 4년째가 되면 3년 말에서야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3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5년째 마지막 해인데 5년째 말에다가 넣으면 그건 이자를 받을 수 있니? 5년만 하고 나 돈 꺼내 가버릴 거거든. 그런데 은행이 미쳤다고 이자를 붙여주니? 그치? 그럼 얘는 넣는 거 넣자마자 그냥 꺼내가는 거는 안 되는 이자를 안 붙여준단 말이야. 즉 4년째 말에서만 한 번 더 붙고 끝이에요. 이렇게 5년째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 해 말에다가 10만 원을 넣었을 때 복리로 계산했을 때 5년째 말이 되면 이렇게 되더라를 계산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2년째 말에도 10만 원을 이렇게 넣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년째 말에 10만 원을 넣으면 2년째 말에 이자가 한 번 붙겠죠. 1.05 한 번 붙을 거야. 한 해가 더 지났어요. 3년째 말에 1.05 한 번 더 붙을 거니까 1.05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붙으면 4년째 말 5년이 되기 직전 이거는 1.0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초에 넣었을 때와 말에 넣었을 때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맨 처음에 넣었던 10만 원이 초에 넣은 녀석은 공비가 1.05가 지난 만큼 연수만큼 다 거듭 제곱으로 붙어요. 그런데 말에 넣는 거는 그게 하나가 덜 붙는 거야. 이런 구조 괜찮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3년째 말에 넣었던 10만 원은 4년째 말에 이자가 한 번 붙겠죠. 이렇게. 그런데 4년째 말에 넣은 10만 원은 이자를 붙이니? 안 붙여요.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4년째 말에 넣었던 10만 원은요, 넣자마자 찾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돈, 가져와야 하는 돈은 요것들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계를 한번 다시 적어보면 10 더하기 10 곱하기 1.05의 1제곱 쭉 가서 10 곱하기 1.05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그러면 항의 개수 차이는 없죠. 아까 초에 넣었던 거나 지금 말에 넣었던 거나 항은 5개야.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항이 아까는 10 곱하기 1.05였는데 이제는 10이야. 맞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도 등비 수열의 합이라서 공비는 똑같네요. 1.05 인 등비 수열 합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적금의 원리 합계는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얘도 S5라고 표현을 해볼 건데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적용해 보면 공비 빼기 1, 1.05 빼기 1 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1.05의 5제곱을 왜 줬냐? 여기 보이는 합의 공식이 1.05의 5제곱 대신 써먹으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 매년 말 넣는 그 관계를 다시 한 번만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만 있냐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만 차이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매년 초에 넣을 때는 첫째 항이 이자가 한 번 계산된 녀석이 들어가는 거고 말에 넣는 거는 그 이자가 없이 계산이 되는 거고 이 차이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매년 A라는 금액을 넣고요. 연 이율은 R이라는 걸 적용해보고 N년 후 원리합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초에 넣는 거 먼저 해볼게요. 초에 A를 넣었어요. N년 뒤에 볼 거야. 1년 뒤는 A 1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 1년이라고 쓰자. 1년. 복리 계산이니까 n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초에 넣은 거는요. 이자가 그대로 다 붙겠죠?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2년 초에도 A라는 금액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위의 패턴과 똑같이 쭉 흘러가 보면 바로 위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가 적은 공비가 곱해질 거야. 그래서 그 바로 앞 해가 n-1년째니까 그때 초에 넣은 금액도 있을 거예요. A이 똑같은 금액. 이거는 n년째면 1년이 또 흐르는 거니까 이자가 한 번은 계산이 돼야겠죠. 1 더하기 R에 한 번.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SN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A 1 더하기 R에다가 A 1 더하기 R 제곱에다가 마지막은 A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그럼 얘는 첫째 항이 A 곱하기 1 더하기 R 공비가 1 더하기 R 등비 수열의 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선생님이 알파벳으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야. 등비 수열의 합은요 공비 빼기 1이지. 그래서 공비 빼기 1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항의 개수는 n개다, 그치? n개. 그래서 n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괜찮나요?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만 적어보면 분모는 1이 없어지니까 R분의 1 더하기 R에 1 더하기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외운 다음에 R에다가 연이율 집어넣어야지 A에다가 첫째 항 처음 적금하는 금액을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계산을 해 가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알았지? 타임테이블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말에 적금을 해봅시다. 1년 첫 해 말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넣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n년 그럼 그 앞에 n-1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구체적으로 했을 때 봤듯이 얘는 1번 해볼까? 1년째 말에 이자가 한 번 붙을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년째와 그것의 공비의 지수를 보면은 하나 차이가 나요. 그죠? 따라서 n년째는 얘가 1 더하기 R의 n-1 제곱 이렇게 적용이 되겠다. 그러면 1년째 말 A 했고요. 두 번째 해 말에 넣는 요 녀석 A라는 녀석은 위에 있는 녀석보다 지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1 더하기 R의 n-2제곱 이렇게 될 거다. 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쭉 가보면 여기 앞이 n-2년째인데 그 해 말에 넣는 A라는 녀석은 이자가 한번 붙겠죠. 그죠? 그래서 쭉 와서 얘는 이자가 한번 붙을 거고 마지막에 n-1년의 말 마지막에 넣는 A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를 안 붙여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찾을 금액은 이만큼의 합계가 되겠다. 그래서 초에 넣냐 말에 넣냐의 차이는 결국은 이자를 한번 붙일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합 S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등비 수열의 합에 따라요. 이거는 한 단계 생략했다.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면서 항의 개수는 N개잖아, 그지? 따라서 공비는 1 플러스 R,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제곱 N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 따라서 분모는 R이 될 거고요. 분자는 A 곱하기 1 더하기 R N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에 넣는 것과 말에 넣는 것의 차이를 보면 다 똑같고요. 분자에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넣을지 아니면 말에 넣을 때는 1 플러스 R이 안 곱해져 있지, 그지? 이 차이밖에 없어. 결론은 그렇더라. 괜찮죠? 자, 그래서 꼭 타임테이블 그려가지고 이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그려져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 뭐 상환하는 거나 연금 현가 구하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여기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수열의 두 번째 내용이 수열의 합이라는 거. 근데 우리 등차 수열 합, 등비 수열 합 할 때 이미 한번 경험했던 거거든?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